자, 이제 골조문법 강의 1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단처럼 간단하고 명확한 공식을 그야말로 고장난 녹음기처럼 반복해서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어 보는 작업이 될 거고요. 그렇게 구구단처럼 간단하고 명확한 공식이 만들어지면 영어 문장들이 완전히 새롭게 보일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문법을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알면 해결책도 차차 나오겠죠? 그런데요, 영어 문법은 정말 그렇게 어려운 존재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어 문법은 겨울나무 같아요. 구조가 명확하고 또렷하게 보이는 문법이에요. 조금만 노력해도 금방 큰 그림이 보이는 정말 만만한 문법을 가지고 있는 언어가 바로 영어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말이나 라틴어는 무수한 이파리에 꽃이나 열매들도 막 다닥다닥 붙어있는 나무 같아요. 정말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쉽고 간단한 영어 문법에서 쩔쩔매고 있을까요? 저는 섞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설거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집에 손님이 잔뜩 왔어요. 잔뜩 온 손님들을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그릇들과 접시들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뿐 아니에요. 냄비나 후라이팬 같은 조리 도구들도 다 뛰쳐나왔을 가능성이 크죠. 자, 이제 즐거운 파티가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갔어요. 산더미 같은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한숨이 나오지만 얼른 시작을 해야겠죠. 자, 이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설거지를 하면 거짓말 조금 보태서 설거지가 영영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혜롭게 설거지를 하면 의외로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설거지가 될까요? 일단 설거지감을 나누어야 할 거예요. 물컵은 물컵끼리, 밥그릇은 밥그릇끼리 등등. 오징어 볶음 그릇과 물컵을 한 통에 넣는 건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닐 거예요. 잘 나누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나눈 후에는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순서를 잘 정해서 진행해야겠죠. 급한 마음에 그 모든 그릇을 다 한 통에 때려 넣어서 한꺼번에 씻다 보면 그 설거지는 재앙이 되어 있을 거예요. 문법도 마찬가지죠. 문법에도 먼저 해야 하는 것과 나중에 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섞어서 하면 다 어려워지는 것들이 많아요. 이걸 잘 분리해서 공부하면 해결이 쉽게 나는데 분리하지 않고 섞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한 500년이 지나도 문법은 어려운 상태 그대로고요. 당연히 해결이 나지 않을 거예요. 문법도 설거지처럼 재앙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 잘 분리해서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물컵도 오징어 볶음 그릇이 되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죠. 그러니까 금방 후다닥 씻어서 치울 수 있는 물컵이 오징어 볶음 그릇과 만나면 오징어 볶음 컵으로, 그러니까 물컵도 오징어 볶음 컵으로 둔갑을 해버릴 테니까요. 사실 문법도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양이 엄청나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듯이 정리정돈을 해서 순서를 잘 잡으면 생각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거짓말처럼 후다닥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어 문법을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영어 문법의 정리의 첫 시작은 골조 문법과 소품 문법으로 나누는 거예요. 영어 문법도 마구잡이로 막 때려 부으면 영영 끝나지 않아요. 끝나는 건 둘째 치고라도 영어 문법의 정이 떨어지기 십상이랍니다. 사실 영어 문법도 큰 파티 끝난 후에 설거지처럼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런데요, 잘 분리해서 처리하면 끝이 보여요. 심지어 살짝 재밌을 수도 있답니다. 생각해보니까 평생이 걸려도 어려울 수 있는 영어 문법을 큰 파티 끝난 설거지에 이제 비유하는 게 좀 무리다 싶기도 한데요. 정확한 양을 비교한다기보다는 과정이나 상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골조 문법이고 뭐가 소품 문법인지 살펴볼까요? 골조 문법은요, 읽고 듣는데 필요한 문법이고요. 읽고 듣는데 필요한 문법이고요. 소품 문법은
쓰고 말하는 데 필요한 문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골조 문법은 읽고 듣는 데 필요한 문법이고요. 소품 문법은 쓰고 말하는 데 필요한 문법이죠. 예를 들어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어에 모든을 뜻하는 단어는 all도 있고요. every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단어가 영어에는 all, every가 있는 거죠. 둘 다 모든이라고 해석이 되지만 사실 이 두 단어는 엄연히 쓰임새가 달라요. 즉, 우리말로는 모든이라는 같은 해석이지만 다른 용법을 가진 단어들이라는 거죠. 다르게 쓰여야 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그 다른 두 가지 용법을 정확히 몰라도 큰 상관이 없어요. all이든 every든 그냥 둘 다 모든이라고 해석하면서 읽으면 돼요. 자, 구체적인 문장들을 보실까요? Every student is here. All students are here. 위에 두 문장 다 모든 학생이 여기에 있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읽을 때는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글을 쓸 때는 혹은 말을 할 때는 얘기가 다르겠죠. all이라는 단어를 써야 하는 경우와 every를 써야 하는 경우를 정확하게 알고 써야 합니다.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니죠. 이렇게 사실 영어 문법은 세세하게 알아야 하는 것들이 산더미예요. 깔려주기 딱 십상이에요. 가지가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문법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많은 양에 압도되어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내가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고 해도 골조 문법과 소품 문법이 섞여 있는 영어 문법은 너무너무 양이 많아서 그야말로 넘기가 정말 힘든 산이 되어버려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문법은 포기하고 그냥 막 막무가내로 그때그때 문장만 외워가면서 대충대충 공부를 진행할까요? 절대 좋은 생각 아닙니다. 제대로 된 문법 없이는 영어가 절대 제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기초가 되는 문법은 꼭 짚고 넘어가서 문법을 의지해 가면서 영어 공부를 진행을 해야 영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암튼 이 영어 문법의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읽고 듣는 데 필요한 골조 문법과 쓰고 말하는 데 필요한 소품 문법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골조 문법 강의를 통해서 골조 문법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편 이상을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요.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렇게 많은 양을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골조 문법은 알아야 할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소품 문법은 알아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요, 알아야 할 것이 그리 많지 않은 골조 문법은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알아야 할 내용이 살짝 많은 소품 문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골조 문법은 내용은 간단한데 좀 어려운 편이고요. 소품 문법은 뭐가 잔뜩 많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암튼 왜 100편씩이나 하느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골조 문법은 좀 어려워요. 머리에 쏙 들어와서 얌전하게 머무르는 그런 아이들이 절대 아니에요. 무수한 반복이 필요해요. 무수한 반복과 함께 수많은 예를 같이 드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100편을 생각하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 더 늘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한 편당 약 30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좀 모자란 경우도 있고요. 좀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질 때 100편이라고 해야 겨우 50시간인 거죠. 영어 문법의 기본인 골조 문법을 이해하는데 50시간은 사실 택도 없는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골조 문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조 문법은 그야말로 읽고 듣기 위한 문법이에요.
세세하고 잡다한 것들은 싹 다 정리하고요. 문장의 큰 구조를 보고 이해하기 위한 그야말로 골조만 모아서 다루는 문법인데요. 이 골조 문법은 다시 크게 6단계로 구성할 수 있어요. 그 6단계는 전치사, 부사, 등위접속사, 오형식, 둔갑형, 종속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치사, 부사, 등위접속사, 오형식, 둔갑형, 종속절이에요. 그러니까 골조 문법, 즉 읽고 듣는 데 필요한 문법은 크게 6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6단계는 다시 상당히 만만한 부분인 1, 2, 3단계, 즉 전치사, 부사, 등위접속사와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래도 할 만한 4단계인 오형식, 정말 고단하게 버티고 버텨야 비로소 해결이 나는 진땀 나는 5단계 둔갑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만만하지는 않지만 노력하면 또 뭐 재밌게 해결나는 6단계 종속절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결국 골조 문법은 일단 상당히 쉽게 지나가는 전치사, 부사, 등위접속사 파트가 있고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무난하게 해결이 나는 오형식과 종속절, 그리고 왼수도 그런 왼수가 따로 없는 둔갑형 파트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상당히 만만한 부분인 전치사, 부사, 등위접속사, 할만한 문법인 오형식과 종속절, 정말 어려울 수 있는 둔갑형,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우선 왜 어떤 문법은 쉽고 어떤 문법은 어려운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물론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상황들이 얽히고 설켜 있기는 한데요. 사실 좀 멀리서 크게 들여다보면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에 한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면 그건 쉬운 문법이고요. 하나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면 그건 어려운 문법입니다. 물론 이게 쉽고 어려운 문법을 가르는 전부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하고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에 한 가지 해석이 가능하면 쉬운 문법, 하나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면 어려운 문법. 그쵸? 자,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전치사는 상당히 쉬운 문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 전치사도 소품 문법으로 들어가면 눈물이 쏙 빠지게 어려운 문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려는 골조 문법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골조 문법에서는 읽고 듣기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치사 부분이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 구체적인 전치사구의 예문을 보실까요? With you, in summer, on the table, about that 등등이 있는데요.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되겠죠. 대단한 스킬도 당연히 필요 없어요. 무엇보다 이 전치사구들은 대체로 거의 하나의 해석만 가능합니다. with you 같은 경우는 그냥 너와 함께 하나면 되죠. 그런데 to 부정사인 to go는 어떨까요? to go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with you의 해석은 너와 함께라고 곧바로 나왔어요. 그런데 to go의 해석은 금방 떠오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to go는 해석법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to go는 문장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문장 안으로 들어가면 또 금방 해석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장 안으로 들어가도 근본적으로 to go는 여러 가지 해석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중 하나를 골라 잡아야 하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물들을 볼게요. 자, 아주 제가 이제 간단한 문장들을 모아놨는데요. 해석이 가는 거슬도 있고요. 갈도 있고, 가는 거슴도 있고, 가기 위하여도 있습니다. 해석이 다 다르죠. 그리고 더 기함을 할 일은 이 외에도 투부정사의 용법은 더 많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진땀이 나죠. 이 많은 걸 다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머리가 깨질 일인데 말이죠. 아예 포기를 해버릴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해결책이 다 있어요. 기가 막힌 구체적인 해결책은 이제 차차 공부하기로 하고요.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법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섞어서 공부해서 그렇습니다. 씻기 쉬운 물컵과 씻기 어려운 오징어 볶음 접시를 함께 설거지하면 물컵도 오징어 볶음 접시가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영어 문법에도 쉬운 문법과 어려운 문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걸 섞어버리면 물컵도 오징어 볶음 접시가 돼버리는 것처럼 전부 다 어려운 문법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법을 쉬운 문법과 어려운 문법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잘 정리해서 공부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전에 일단 전체적인 문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읽고 듣는 데 필요한 문법과 쓰고 말하는 데 필요한 문법으로요. 읽고 듣는 데 필요한 문법은 골조 문법이고요. 쓰고 말하는 데 필요한 문법은 소품 문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단 소품 문법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읽고 듣는 데 필요한 골조 문법만 먼저 공부하기로 했어요. 골조 문법은 다시 6단계로 나눌 거예요. 전치사, 부사, 등위 접속사, 오형식, 둔갑형, 종속절이죠. 이 6단계는 또 쉬운 부분, 어려운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기준은 해석의 경우의 수입니다. 즉, 하나의 해석으로 끝나면 쉬운 문법이고요. 하나의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면 어려운 문법이에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1, 2, 3단계인 전치사, 부사, 등위 접속사는 쉬운 문법이에요. 보통 단어의 뜻만 알면 금방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5단계인 둔갑형, 즉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정말 어려워요. 이것들은 해석의 경우의 수도 많지만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라는 이름을 부르는 일도 쉽지가 않은 정말 까다롭고 진땀나는 문법이에요. 그리고요. 그 남은 4단계와 6단계, 즉 오형식과 종속절은 만만한 문법도 절대 아니지만요. 그렇다고 진땀나는 문법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좀 걸려요. 즉 어렵거나 난해한 문법은 아니지만 이해하고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려는 골조 문법에 대한 기초 소개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제는 이 6단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다음 편에서 또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